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강체 평면 운동역학 일과 에너지 세 번째, 일과 에너지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과 에너지의 원리라고 했지만 엄밀하게는 에너지 중에 포텐셜 에너지를 제외한 운동 에너지와의 운동 에너지와 일의 관계를 나타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질점의 운동역학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수식은 다음과 같고, 이때 우리가 질점과 다르게 강체에 있어서는 회전에 대한 다음의 항과, 그리고 이러한 모멘트에 의한 이제 일이 더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질점의 운동역학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T1과 T2는 우리가 초기 상태에 있어서의 운동 에너지를 T1이라고 하고, 어떤 위치가 이 위치로 이동을 함에 의해서 발생된 운동 에너지를 T2라고 하고, 뭐 1위치에서 2위치로 이동을 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라고 하거나, 혹은 초기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동력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는데, 뭐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시그마 U1, 2를 T2-T1으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표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운동 에너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에 수식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식은 속도 V에 의한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의 두 개의 합으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표현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그마 U1, 2는 우리가 일에서 일과 우력 모멘트에 의한 일에 있어서 다음에 값들을 모두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반지름이 0.8피트인 휠이 지면과 맞닿아 있고, 또한 스프링 상수 혹은 뭐 강성 계수의 값이 10 파운드 퍼 피트인 이러한 스프링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 A점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무게 중심 G에 대한 회전 반경이 0.6피트로 나와 있고, 또한 15 파운드 피트의 커플 모멘트가 시계 방향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게 중심점 G의 위치가 이 수평 방향으로, 물론 지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G의 어떤 위치는 이 수평 방향으로만 변형을 하게 될 것이고, 변형이라기보다는 변화를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G의 위치가 0.5피트가 이동이 되었을 때에 이 휠의 각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무게는 40파운드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초기의 상태는 정지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초기 이 스프링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음에 자유물체도와, 그리고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해보면 다음과 같고, 일단 항상 이렇게 지면에 붙어서 미끄럼 없이 굴러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지면과 맞닿은 이 점이 결국 순간 중심점이 됨을 알 수 있고,
먼저 이제 자유물체도 상에서 우리가 힘들을 한번 도시를 해보면 일단 굴러가기 때문에 이제 마찰력 FB와 수직 강력 MB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무게가 아랫 방향으로 이제 무게 중심점 G에서부터 40파운드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스프링에 의한 힘을 우리가 FS라고 하면 이제 스프링에 의한 힘은 이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 입장에서는 이쪽 방향이겠지만 이제 휠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그 스프링에 의한 힘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찰력의 방향도 항상 이렇게 굴림 운동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미끄러운 운동과 다르게 이제 이렇게 그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마찰력의 방향이 이제 나온다라는 점을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굴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굴러가며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무게 중심점 G에는 이제 VG라고 하는 속도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굴러가기 때문에 이제 각속도 오메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뭐 각각 속도는 발생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에 있어서는 이제 각각 속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엄밀하게는 초기 정지 상태에서 굴러갔기 때문에 이제 뭐 각각 속도도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는 각각 속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 이제 이 순간 중심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운동 에너지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IC점에 대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전에 대한 것만 이제 고려를 해주면 되고 어차피 속도가 이 점에서는 0이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에서는 이제 v가 0이 되게 되므로 다음에 항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초기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기 운동 에너지 T1은 V가 0이므로 이제 T1도 이제 0이 되겠습니다. T2는 이제 2분의 1 IC 오메가 2 제곱에서 물론 오메가 2를 굳이 뭐 적을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정지 상태에서는 오메가가 0이기 때문에 원투가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나중 상태의 각속도라는 것을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메가2로 이제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그 순간 중심점 그 IC에 대한 그 질량 관성 모멘트는 문제에서 회전 반경이 주어졌었기 때문에 먼저 이 G점에 대한 그 질량 관성 모멘트는 결국 질량 곱하기 이 회전 반경의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G점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IC에 대한 그 질량 관성 모멘트는 이제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결국 이제 이 G점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 더하기 이제 질량 곱하기 이 거리의 제곱을 이제 더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 거리 값이 결국은 이 휠의 반지름 값이므로 0.8피트의 제곱을 해서 일단 계산을 해보면 이제 T2는 0.6211 오메가2의 제곱이 되고 일단 각속도 오메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문자로 이제 그대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그마 1, 2를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커플 모멘트가 있고 이제 스프링 포스에 의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두 개를 고려를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이 마찰력과 수직항력에 대한 것은 결국 이제 이 순간 중심점에 선은 이제 1이 0이 되게 되므로, 즉 이제 변이가 없기 때문에, 즉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FB나 MB는 이제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 무게에 의한 일도 결국 이제 이 델타 Y가 이제 0이기 때문에 이제 무게에 의한 그 일도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모멘트에 의한 일은 결국 우리가 m 시타인데, 이제 시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이제 시타를 찾는 것은 이제 그 초기 정지 상태에서 이 지점이 0.5피트를 이동을 했다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 그 형상에 의해서 결국 시타는,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이 방향으로 0.5피트가 이동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회전함에 의해서 결국 이제 이러한 식으로 각변이 시타가 발생을 하게 될 건데, 그 관계식은 결국 0.5에서 그 이 순간 중심점으로부터, 어차피 지점은 이제 수직 방향으로는 이동량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RG per IC는 결국 이 반지름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 결국 이제 그 엄밀하게는 이제 탄젠트 시타는 이제 다음에 관계식인데, 그 량이 미소하다라고 보고, 이제 탄젠트 시타가 각변이 시타가 미소하다라고 하면 탄젠트 시타는 그냥 시타가 되게 되므로, 그 관계식에 의해서 그냥 시타는 이제 다음에 탄젠트 관계식에 의해서 그 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스프링의 이제 늘어난 길이 S는 이제 이 부분도 실제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회전함에 의해서 어떤 이제 호의 길이로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고, 따라서 이제 그 늘어난 길이는 결국 이제 이 각 변이 시타 곱하기 이 휠의 이제 반지름과 같기 때문에, 즉 이제 이 호의 길이는 결국 반지름 곱하기 그 각도이기 때문에, 그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이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 S를 이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1피트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RA per IC이기 때문에 이제 반지름이 아니라 이제 이 전체 지름 값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즉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바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점이 어떤 원의 중심점이 되어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회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때 반지름은 이 휠의 반지름이 아니라 이 점에서부터의 이제 길이 값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그 관계식을 찾아내는 것이 조금 난이도가 이제 높은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관계식만 찾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값을 다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S를 이제 1피트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과 에너지 그 원리에 의해서 일단 T1은 0이기 때문에 뭐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고, 결국 시그마 U12가 이제 T2와 같다라는 식에 의해서 일단 이제 우리가 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커플 모멘트에 의한 1 m 시타와, 그리고 이제 이 스프링에 의한 1 그 2분의 1 ks 제곱에서 결국 이제 2분의 1 ks, 즉 이제 초기 그 스프링에 의한 1에서 이제 나중 스프링에 의한 1을 뺀 것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ks 제곱만 남게 되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이제 부항값들을 이제 모두 대입을 해보면
이제 아래와 같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오메가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65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방향은 뭐 지금 모멘트 방향이 이 방향으로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함으로 이제 각속도의 방향도 이제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막대가 질량이 10kg이고 이제 어떤 A, B라는 이제 어떤 슬라이더 블록에 의해서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슬라이더 블록이 이렇게 홈이 파진 슬롯을 따라서 이제 그 구속이 되어져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마찰력과 이제 블록 A, B에 대한 질량은 무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막대에 대한 이제 무게만 고려를 해주면 될 것이고, 일단 이제 각도 시타가 이제 초기 0도에서 이제 45도로 변했을 때 이 막대의 이제 각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쪽 그림에서 이제 이 일부분이 이제 초기 상태의 이제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45도 각도로 이제 그 막대가 이제 이동을 했을 때 그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지금 하중 P가 즉 이제 힘 P가 이쪽 방향으로 50N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속도를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이렇게 지금 그 슬롯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A점과 B점은 이제 A점은 수직한 방향 그리고 B점은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A점은 밑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속도의 방향은 이제 다음과 같이 도시를 할 수 있고, 이제 이 속도 방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순간 중심 IC를 이제 다음에 위치로 찾을 수가 있고, 일단 각도가 45도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 무게중심점에 대한 속도는 당연히 이러한 순간 중심점에서 이제 수직하게 그었다기보다는 이제 이제 무게중심점까지 그은 선에서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속도는 발생을 해야 하므로, 따라서 이제 결국은 속도 VG2는 이 막대를 따라서 이제 그 방향이 이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각도가 다르게 변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순간 중심점의 좌표는 이제 뭐 각도가 변한다 할지라도 일단 이 속도의 직각인 방향, 이 속도의 직각인 방향으로 이제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치는 이제 비슷하게 이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그림은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직 강력만 이 슬라이더에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A, B점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방향에 50N을 추가로 도시를 해주면 되고, 또한 이제 자중은 항상 이 막대의 중간 부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의 방향으로 그 98.1N이 무게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필요가 없고, 이제 다음에 이제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이제 이 경우도 이제 초기 그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T1은 0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T2는
우리가 이제 이 그 무게 중심점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지점이 이제 위치도 병진 운동도 했고 이제 회전 운동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개의 그 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먼저 이제 VG도 알 수 없고 이제 오메가도 현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변수는 그대로 이제 변수로 이제 그대로 두고, 이제 나머지 값들은 이제 m은 10kg을 입력을 해주면 될 것이고, 이제 ig는 이 막대에 대한 이제 질량 관성 모멘트는 이제 12분의 m 그 r 제곱인데, 이때 이제 그 mr이 아니고 ml 제곱인데, 이제 l의 값은 이제 전체 길이 값을 이제 대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5VG2 제곱 플러스 0.2667 오메가 2 제곱이 되게 되고, 일단 이제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또 수식을 더 찾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순간 중심을 찾은 이유는 이제 다음에 이제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IC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VG2는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그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제 어떤 그 곡선을 따라서 운동을 할 때 이제 거의 이제 원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접선 속도는 결국 이제 R 오메가라는 공식에 의해서 결국 이제 R G per IC는 결국 이 IC와 G 사이에 이제 거리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에 그림에 나온 이 부분에 이제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VG2는 RG per IC 오메가 2이고, 결국 이제 RG per IC는 이제 이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서 일단 이제 탄젠트 45도가 이제 0.4분의 이제 이 길이이기 때문에 일단 탄젠트 45도는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관계식에서 이제 RG per IC는 결국 이제 0.4 탄젠트 45도가 되게 되어서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VG2는 이제 0.4 오메가 2가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식을 다시 이 앞서 우리가 이 식에다가 이제 VG 대신에 이제 0.4 오메가 2를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일단 계산을 해보면 바로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메가에 대한 이제 식으로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총 이제 토탈 워크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어떤 뭐 우리가 힘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수직 항력에 대한 것들은 결국 우리가 슬롯에 후속이 되어서 이제 이 방향으로 이동량이었고 이 방향으로도 이동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일은 0이 되게 되어서 고려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무게에 의한 이제 일은 결국 이제 델타 Y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 지면을 중심으로 이제 수직으로 서 있었을 때는 이제 0.4m가 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45도 각도로 이제 회전을 했을 경우에는, 회전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위치가 변했을 때는 이제 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이제 0.4 코사인 45도 미터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델타 Y는 이제 초기 높이 0.4m에서 0.4 코사인 45도를 빼주면 되고, 따라서 이제 그 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이 하중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P에 의한 이제 일을 한번 살펴보면 결국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다가 이만큼 이제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의 이제 그 거리값 S는 이제 0.8 사인 45도이므로 이제 그 값을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일과 에너지 원리에서 일단 이 경우도 이제 T1은 우리가 그 고려를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시그마 U1, 2는 그 이제 무게 곱하기 델타 Y 플러스 이제 이 하중 곱하기 S인데, 이제 두 개 다 이제 플러스가 나온 것은 일단 뭐 이 그 우리가 힘에 의한 일은 이제 그 거리의 방향과 그리고 이제 힘의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값이고, 이 경우도 이제 우리가 어떤 델타 Y가 이제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되게 되어서 이제 둘 다 이제 플러스 1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이제 이 일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호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T2는 우리가 앞서 이제 1.0667 오메가 2의 제곱으로 이제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를 계산을 해보면 6.11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